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똑똑한 아이를 떠올릴 때 시험 점수가 높고 암기를 잘하며 계산이 빠른 아이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진짜 똑똑한 아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아이를 진정으로 똑똑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똑똑함에 대한 오해. 현재 교육의 문제점. 현재 우리 교육은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정해진 방식으로 풀고 정확한 답을 도출하는 것이 똑똑함의 기준이 되었죠.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이런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산과 암기, 심지어 복잡한 문제 해결까지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고 있으니까요. 진짜 똑똑함의 정의. 그렇다면 진짜 똑똑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 단순히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넘어서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측정하기 어려운 진짜 실력. 문제는 이런 진짜 똑똑함은 시험 점수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은 객관식 시험으로는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진짜 잠재력을 놓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에만 집중하면서 말이죠. 진짜 똑똑한 아이들의 비밀. 핵심은 질문하기. 20년간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관찰한 결과 진짜 똑똑한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질문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합니다. 답을 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생각을 확장시키는 질문을 던지죠. 좋은 질문의 특징. 좋은 질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만약 조건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까? 연결성을 찾는 질문. 이것과 저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될까? 가정을 의심하는 질문. 정말 이것이 맞는 방법일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사실일까? 뇌과학적 근거.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하는 행위는 뇌의 전전두엽을 강화시킵니다. 전전두엽은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논리적 추론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이죠.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뇌의 신경망이 더 복잡하고 풍부하게 발달합니다. 이는 평생에 걸친 학습 능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창의성과의 연관성. 세계적인 창의성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창의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가들도 모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위대한 발견과 발명은 모두 왜? 만약에?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이 사라지는 이유. 교육 시스템의 한계.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은 질문보다는 답을 중시합니다. 수업 시간의 대부분은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들이 듣는 일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이들이 질문할 시간도 부족하고 설령 질문할 기회가 있어도 정답과 관련된 질문만 환영받습니다. 창의적이고 엉뚱한 질문은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죠. 평가 방식의 문제. 현재의 평가 방식도 문제입니다. 객관식 시험, 단답형 문제들은 모두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정답 찾기 모드로 학습하게 됩니다.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보다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해지죠. 그 결과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회적 압력과 시간 부족. 우리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질문하고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빠른 결과를 요구하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의 질문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바빠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연령에 따른 질문 감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400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숫자는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줄어듭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00개 정도로 중고등학생이 되면 10개 이하로 떨어지죠.
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질문이 줄어든다는 이 역설적인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질문 친화적 환경 만들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마인드셋 변화가 필요해요. 아이의 질문을 귀찮아하지 말고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좋은 질문이네. 흥미로운 생각이야. 라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네. 함께 찾아보자라고 말하세요. 부모가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어요. 역질문의 힘. 아이가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을 주지 말고 역질문을 해보세요. 이것이 아이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만약 다른 상황이라면 어떨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와 같은 질문들이 아이의 뇌를 자극합니다. 일상 속 질문거리 만들기. 일상생활 곳곳에는 질문거리가 넘쳐납니다. 요리를 할 때, 길을 걸을 때, TV를 볼 때도 충분히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만약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와 같은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대화에 포함시키세요. 함께 탐구하는 시간. 중요한 건 아이 혼자 답을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탐구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때로는 간단한 실험도 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답을 찾는 것보다는 함께 탐구하는 경험 자체가 더 소중합니다. 질문하는 습관 기르기. 매일 하나씩이라도 궁금한 것을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질문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궁금했던 것, 내가 생각한 답, 찾아본 결과, 새롭게 생긴 질문 등을 기록하면서 질문하는 습관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어요. 실패와 실수 허용하기. 질문은 때로 틀린 과정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학습 과정이에요. 아이의 질문이 엉뚱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해서 꾸짖지 마세요. 흥미로운 생각이네, 함께 확인해보자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메시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짜 똑똑한 아이는 많은 것을 아는 아이가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는 아이라는 것이죠. 질문하는 능력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평생에 걸쳐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초 능력입니다. 이는 어떤 시험 점수보다도 훨씬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질문할 때 또 뭘 물어보려고? 라는 생각 대신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이 앞에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와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시면 아이도 따라하게 될 거예요. 장기적 관점. 질문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지금은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년 후, 십몇 년 후에는 분명히 그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질문하는 습관을 가진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